강의 신 케피소스와 님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나르키소스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런 미소년 나르키소스는 태어났을 때 예언자에게 운명에 대한 점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고, 모든 정답이 그렇듯 분명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그 뜻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나르키소스가 성장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본격적으로 진가를 드러냈다. 그의 외형이 뿜어내는 기운은 단순히 잘생기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묘사가 한참이나 부족했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그의 빚어놓은 듯한 선을 감상하듯 쳐다보았고, 그런 감탄과 추파가 누적될수록 나르키소스의 자만심은 강해져 갔으며, 장미에 돋아난 가시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나르키소스에 대한 태도는 냉소적이었다. 나르키소스의 이런 모습까지도 어찌나 치명적이었던지, 사람들은 그들의 구애를 거절당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급기야는 자살하는 사람들과 님프들도 생겨났다. 그 가운데 산의 정령인 에코도 나르키소스를 보게 되었다. 에코는 헬리콘 산의 정령이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에코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했다. 어느 날 번개의 신 제우스는 평소처럼 낯선 여성들과의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아내 헤라 몰래 자맹을 나왔고, 이번 자맹의 목적지는 에코가 사는 헬리콘 산이었다. 그리고 이를 예상했던 헤라는 남편 제우스를 쫓아 나섰다. 남편의 외도가 확실시되는 정황을 놓칠 수 없었던 헤라는 계속해서 제우스를 쫓아가는 중이었는데, 그쯤 헤라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코였고, 평소처럼 에코는 말을 끊임없이 걸었고, 이 바람에 헤라는 제우스를 놓치게 되었다. 제우스는 그의 자맹 목적을 달성했고, 이 모든 일은 질투의 여신 헤라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는 헤라는 에코의 방해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저주를 걸었다. 네 시덥지 않은 말들로 감히 나를 방해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말하는 거지? 넌 앞으로 남이 말을 먼저 하기 전까지는 그 빌어먹을 입을 열 수가 없을 거고, 네가 들은 말의 마지막 부분만을 되풀이 하는 게 전부일 거다. 그런 무서운 제약이 생긴 에코는 멀찍이 사슴사냥을 나온 나르키소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느 사람들처럼 본 첫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에코는 그를 보고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에,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에코는 그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단어로, 표현으로 그의 얼굴이 얼마나 올곧고 화려한지, 그의 어깨와 등은 뻗어 있으면서도 조화롭게 곡선이 나 있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자신의 마음은 구름처럼 몰랑거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공허했다. 헤라 여신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마음만 저만치 앞서 있을 뿐이었다. 그 대신 에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본 나르키소스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의미 없는 짧은 되풀이만 반복하는 것이었다. 나르키소스는 에코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었고, 그녀를 떠나갔다. 그날로 에코는 깊은 동굴에 박혀서 식음을 전폐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공허할 뿐이었다. 스스로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 간혹 동굴 언저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의 끝자락만을 맥락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그녀의 언어 생활의 전부였다. 사무친 에코의 마음은 그녀를 바위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깊은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에코의 공허하고 억눌린 마음이었다. 에코를 떠난 후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또다시 나온 사슴 사냥 도중에 목이 말라서 샘물로 다가갔다. 몸을 숙여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나르키소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필시 샘물 속 요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 모습에 푹 빠진 나르키소스는
홀린 듯 키스하려 했으나 그의 입술이 물에 닿으면 파동이 일고 아름다운 모습은 흐릿해졌다. 이내 다시 선명해 보이는 그 모습을 잡으려 손도 뻗어보았지만 허사이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자꾸만 자신을 피하는 물에 비친 자기인 줄 모르는 자신의 모습에 속을 끓이다가 그를 생각하고 그리며 답답해하다가 바위가 되어 죽은 야위였던 에코처럼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노란 수선화가 피어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다북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단어는 나르시시즘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화제가 된 저 단어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신화 속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튜브상의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모 헬스 유튜버와 빚어진 하나의 사건이 촉발돼서 양상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처럼 시비를 가릴 것이 없을 만큼 분명하게 갈린 사안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사과를 피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업로드되는 중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나르키소스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신의 분노를 사고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에코의 모습. 어쩌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이 아닌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파멸, 재앙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어쩌면 잘못 그 자체보다는 그 후의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휴브리스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